오늘은 주식 신탁, 아마 그 민사 신탁으로 많이 알고 계신 민사 신탁 중에서도 주식 신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신탁이라는 게 좀 익숙치 않으신데요.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 민사 신탁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자녀한테 시험을 잘 보면 뭐뭐 해줄게 이런 것도 뭐 신탁을 해놓고 달성했을 때 주는 것처럼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민사신탁을 어떻게 활용했을 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그 중에서도 주식신탁.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신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은 이제 신탁사에다가 이제 신탁을 하죠. 그러면 위탁자. 여기서 위탁자는 그 자산을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탁자. 신탁자는 자산을 위임받은 자가 신탁자가 되는 거고요. 수익자는 자산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또 수탁자가 받는 건 아니고요. 수익은 수익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고 수탁자만 다를 수도 있고요. 위탁자와 수탁자와 수익자 셋이 모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맨 처음 그림 보시면 처분은 수탁자는 관리를 하는 거지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강의 때 말씀드렸던 명의신탁과 일반 신탁, 주식 신탁이 어떻게 다른지 좀 차이점을 보시면 명의를 신탁하는 거는 불법이죠. 그래서 이게 과세당국으로부터 발각이 됐을 때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주식 명의 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안타깝게도 명의가 이전될 때마다 각각의 증여로 보고 그 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2000년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50%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해 두었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그 신탁자가 수탁자죠. 수탁자가 미리 생겨서 다른 사람도 또 명의를 옮겼다. 대부분 직원 앞으로 해놨을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원이 그만둘 때마다 또 다른 직원, 또 다른 직원 이렇게 해서 5번, 6번 이렇게 이동을 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신탁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면 그 이동했을 당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를 합산 과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상담해 보면 아주 초창기에 이렇게 이전이 있었으면 그나마 이제 주가도 낮고 또 제척 기간도 지나서 괜찮은데 중간이나 최근에 이렇게 이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높을 당시에 증여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 신탁하고 중간에 그리고 증자도 역시 증자한 주식 수만큼 신탁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명의신탁이 있는 회사에서 증자가 있었거나 주식 이동이 몇 번 있었다고 하면은 신탁 해지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신탁 해지 관련된 세금은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대표님들이 보통 제척 기간이 끝나면 문제가 없다고 오해를 하세요. 문제가 없는 경우는 신탁이라는 거를 내가 다 증거를 제출하고 소명을 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 일단은 신탁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과세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제척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과세 요건이 안 되니까 과세를 안 하는 거지. 제척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명의신탁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못 받게 되면은 대척 기간은 의미가 없죠. 신탁으로 보지 않고 신고를 명의 개설을 해서 신고하신다면은 신탁이라는 거를 인정 못 받으면은 증여나 양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주식 신탁, 민사 신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명의 신탁, 예전에 많이 하셨던 명의 신탁은 불법입니다. 증여세 과세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주식 신탁, 민사 신탁이죠.
이것은 합법입니다. 명의 이전 관련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익자를 변경하게 되면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를 맡기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주식의 물권 분석, 자익신탁이죠. 신탁법에 의해서 일단은 이제 민법상 소유권은, 의결권은 수탁자한테 있습니다. 왜냐면 관리를 하라고 맡겼으니까. 주식을 이제 신탁을 하시게 되면은, 합법적으로 신탁을 하시게 되면 권리는 수탁자한테 있고요. 처분권은, 권리 기속자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권, 처분 이익권, 수익권 양도 이런 것은 다 위탁자나 수익자한테 있습니다. 처분은 당연히 위탁자한테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죠. 자, 이전 시 과세는 수탁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탁자에서 수익자를 지정을 할 때는, 그때는 자산이 이전되니까 과세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식 신탁을 언제 그러면 쓰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러니까 주식 맡기는 분입니다. 위탁자가 주식을 수탁자에게 자익 신탁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의견권과 처분권은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 주식을 맡겼어요. 그래서 맡길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의결권은 이분한테 있죠. 자, 주식의 간접 통제 효과가 있다. 주식 신탁을 하면 신탁 재산, 즉 주식을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거를 언제 활용하면 좋을까요? 위탁자의 권리, 그 다음에 견제장치. 위탁자는 배당이라든지 처분 이익권, 수익권은 다 위탁자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뭐 배당을 결정하거나 수탁자가 뭐 처분권을 행사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최근에 이 민사신탁, 주식신탁을 활용한 케이스는 주식이 명의신탁돼 있는데 당장 찾아오려니 세금이 너무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찾아올 요건은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가져가세요. 이 주식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데 갖고 오고 싶은데 지금 갖고 오면 세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가져오자니 불안한 거예요. 이럴 때는 역으로 지금 그 주식 갖고 있는 분 주식을 대표님이 수탁자가 돼서 일단은 수탁을 하면은 의결권이나 이런 거는 다 본인이 가질 수가 있으시니까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 명의신탁은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최근에 이제 명의신탁에 대해서 특히 통합 시스템이 더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명의신탁들을 찾아내서 과세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탁자, 즉 명의 빌려준 사람이 변심을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연세가 있으시다면 더 그렇고, 그렇다면 적어도 찾아오기 전까지 안전장치로 이런 주식 신탁 제도, 역으로 내가 받아서 일단 관리를 하고, 혹여라도 사망 시에는 그 수익자를 뭐 대표님의 자녀로 지정을 해 놓는다거나 해서 사망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참조하시고,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실제 업무를 진행할 때는 변호사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개인이 하기엔 좀 어려운 내용이고, 세무사님 그 영역도 아니고, 이런 주식 신탁 관련해서는. 그래서 잘 하시는, 또 그런 전문적인 민사신탁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꼭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하단에 상담 신청 누르기가 있습니다. 상담 신청 누르시고 더 추가 궁금하신 부분 남겨놓으시면 제가 메일이나
또 전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환경경영지원단에서 제공을 해주셨고요. 이 내용은 아마도 현재 명의 신탁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당장 해결이 어려운 회사가 있다면 한번 활용해 봄직한 좋은 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가지급금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게 많아서 가지급금으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